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올해 인천을 뜨겁게 달궜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죠.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또 지난 4월 건설 중이었던 검단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바로 그 소식들인데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도 떠오른 이 전세 사기와 부실 시공 문제 해법과 또 인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반가운 소식까지 여러 인천의 현안들을 두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또 피해자 중에 3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 이제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특별법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현재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을 위한 보완책 어떤 것들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예, 작년 말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까지 약 정확한 수치는 좀 파악할 수 없는데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아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담은 즉 피해를 입었으면 한 사람하고만 상의하면 전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도 갔다가 LH도 갔다가 국토부도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한 사람한테 전담사를 지정을 해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우연치 않게 그 피해 집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게 불법 주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못 받고 또 자기가 또 전세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피해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수받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용도를 합법화 시켜주자. 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우리 당의 다른 의원님께서는 선보상을 하고 후구상권을 행사해라 공공기관에서 이것이 이제 저희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러저러한 개정 효과가 없으면 선보상 그리고 후구상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지난 4월에 이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아파트 재시공 계획 등 현재까지 또 어떤 대처들이 좀 이루어졌고 또 부실 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무량판 지하주차장 아파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 아파트에 두 이제 단지에서 블록에서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13단지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철근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배합에 좀 문제가 있어서 GS건설에서 이제 전면적인 재시공을 하기로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우선 12월에 그분들이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분들이 날벼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그 현장의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LH, GS 그리고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보상을 해라라고 제가 계속 국회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잘 반영이 돼서 피해 보상안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재시공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잘 해결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굵직한 인천의 현안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지역구로 계시는 남동구 현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남동구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이제 제2경인선 사업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제 추진될 계획이죠. 노선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추진 계획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제2경인선 사업은 제가 2018년에 지역의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가장 대표 공약입니다. 네. 제가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제 타당성 조사가 힘들 것 같아서 대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인천시한테 요청을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청학 그다음에 논현동, 도림, 서창까지는 같이 가고 시흥에서 광명 시흥 광명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네. 광명에서 시흥 가는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광역교통망 계획이 확정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금년 9월에 대우건설에서 민자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흥까지는 같이 가는데 시흥에서 이제 옥길을 거쳐서 그다음에 제2 순환선하고 만나는 이제 그 선을 연결을 해서 노선이 조금 그러니까 저희는 신도림을 가려고 제가 제정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홍대 입구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민자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1, 4분기 내에 민자 적격성 검사라고 네. 재정 사업으로 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단계인데요. 네. 그거를 그 기업에서 KDI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타가 진행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이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주민들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 사기와 부실 시공 아파트, 또 행복한 집을 꿈꾸던 시민들에게 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민들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천의 다양한 현안들, 슬기로운 해법과 또 신속한 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